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4대 부고 내신 수업을 맡고 있는 최상엽 강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현재 이제 인터넷 강의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선 거는 이제 4대 부고 1학년 이번에 중간고사 조금 분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출제 범위, 그리고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 그리고 해결책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출제 범위는 이렇게 교과서, 이제 항상 나왔던 교과서 출판사고요.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은 이렇게 원래 그 해당 모의고사, 그 당의 해당 모의고사만 나왔었는데 이제 21년도 것도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개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에 대한 디테일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본문도 나오고요. 당연히 4대 부고스럽게 이제 다이얼로그나 이제 그래머, 커뮤니케이션 이런 이제 듣기 파트도 이제 선지로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년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2개년,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4대 부고가 원래 같으면 되게 이제 동의어, 반의어가 되게 많이 출제되고 좀 뭔가 이제 변형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 중간고사는 변형이 조금 적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총 12질문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점. 그래서 출제 경향은 어떤가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변동 사항입니다. 변동 사항이라고 할 거는 크게 없지만 이제 서술형은 동일하게 5문항이었고요.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가 2문항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조금 늘었다라는 거고 배점도 5점 정도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 이제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되게 골고루 나왔었고 내용 일치가 되게 많았어요. 4대 부고는 되게 변형이 많이 일어나면서 선택지가 어렵고 새로운 추론 문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를 보시면 이제 아까 범위도 조금 달라졌을 뿐더러 원래 1, 2과였는데 1, 3과로 좀 이제 살짝 바꾸셨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법 문제가 조금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요. 근데도 조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쉬웠다, 수월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어법이나 내용 일치는 여전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실 건 어법이 좀 늘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사대부고의 출제 방향성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매우 유사했다. 근데 객관식이 조금 늘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동의어나 반의어를 활용한 이 부분이 조금은 줄었지만 여전하다. 그리고 어법 부분, 내용 추론 부분은 여전히 많았고 어법이 조금 더 늘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학습 전략을 갖춰야 되나? 그래서 좀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험지를 가져왔는데요.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항상 2개 고르면 3개 고르면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영어 평균이 40점대에서 놀았다면 올해는 50점대, 그러니까 조금 쉬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렇게 2개 고르면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어법상 맞지 않은 것은 4개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매우 이제 4대 부고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근데 이제 서술형 배점이 줄었잖아요. 줄면서 이제 하나당 1점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어법은 아주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조금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법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 윗글의 밑줄 친 A와 같은 뜻이 되도록 영작. 그래서 영작 이렇게 다 되죠. 그래서 근데 보기가 원래 조금 주어졌었는데 이렇게 보기가 많이 주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중간고사가 쉽게 내셨다라고 이제 직접 말을 하셨을 정도로 쉽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칭하는 것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고쳐진 것, 바르게 묶은 것은. 그리고 의미풀이. 항상 나오는 영영풀이죠. 그래서 영영풀이가 이번에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 문제를 제가 이제 따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서요. 이제 나올 만한 것들 추려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항상 내용 추론, 이제 사대부고스럽게 나왔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줄이 그어진 것에 의미하는 바는 해가지고 새로운 이러한 이제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 이제 하위권 있죠?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조금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선택지를 만약에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면 좀 단어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1 단어, 고2 수준까지, 기초 단어까지는 조금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파이널 보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리 숙지를 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약문 같은 경우도 항상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빈칸이 A, B, C, D 조금 바꿔내셨어요. 어떻게 됐냐면 A에서 D 중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조금 숙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문 같은 경우는 최종 분석본에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숙지가 필요하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진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4대 부고라면 해결책,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학교별로 당연히 자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는 이제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계속해서 반복 숙달이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미흡한 학생들은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업 교재의 일부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티컬 스킬스라고 해서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게 됐냐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그냥 100%다 이해가 돼서 집에 돌아가면 좋지만 그런 학생들이 매우 드뭅니다.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중상위권부터 하위권 학생들까지 이제 이거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고, 사실 최상위권 학생도 여기에 보시면 전교 1등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전교 1등 학생이 이런 지금 빨간색으로 한 표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이제 놓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도 놓친다. 그래서 직접 분석을 하고 제가 체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항상 어휘 그리고 리뷰 테스트 이렇게 이제 매 수업마다 진행을 하는데요. 뭐 이건 모든 선생님들 다 똑같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매 수업 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과서,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 범위가 있으면 교과서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누적으로 학생들에 대해 익숙해지게끔, 그 유형에 익숙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뷰 테스트에 대한 이런 예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스크램블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서술형 대비 보셨죠? 그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제 주제나 요약, 제목, 그리고 내용 일치나 영영풀이, 그래서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이제 최종 분석본에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당연히 진단고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와 유사하게 동형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 문제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요약문도 요지문도 이렇게 빈칸을 똑같이 뚫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어요. 이제 아무래도 뭐 장기간 레이스잖아요, 고등부는. 그래서 이제 수능 교재는 또 어떻게 되나, 수능은 어떻게 가르치나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휘,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를 4가지 교재를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보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내신에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동의어들, 반의어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로 이제 이론서, 그리고 밑에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3가지 포인트, 파트 1부터 3까지 해서 과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읽는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방법이 아니라
그 해석한 것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문해력을 기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로 과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해 교재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약한 부분이 있죠. 학생별로 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순서 삽입이 약하고 어떤 학생들은 빈칸 추론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난이도도 이렇게 학생별로 다 따로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Q&A 부분인데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보통 어휘력이 부족하고 암기력이 부족한 학생들, 그리고 영어가 싫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너무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자주 부르는 편인데, 어휘가 약한 학생들은 이제 한 번에 보통 2시간씩 외워요. 이제 시험 전날에 막 외우고, 그러고 나서 그냥 안 봐요. 그리고 또 까먹고 다시 살리고, 이 부분은 매우 좋지 않다.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이제 자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영어는 근데 자주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자주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도 하나의 언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모의고사는 되게 잘하고요. 내신은 되게 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뭐가 약하냐? 이제 보통 같은 영어지만요, 좀 다릅니다. 학습 방법이 달라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를 바라는 거죠. 이제 이해를 바라지만 이제 내신에서는 사실 문법과 영작이 매우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작도, 이 문법이 흔들리면 영작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Q&A 이 파트,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생한테 답을 맞췄는데 왜 이걸 답으로 골랐니? 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학생, 그 학생들은 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감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특히 이제 해외파 출신들이 있어요. 제 학생 중에 해외파 출신들은 단어를 안 외우고 그냥 선생님 저 단어 안 외워도 1등급 나오는데 굳이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수능장에서 많이 미끄러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감보다는 조금 공식이 필요하다, 살짝 기계처럼 푼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리닉 부분입니다.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미흡 학생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클리닉이라는 걸 실시하고요. 그래서 조교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친구 어플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학생들의 질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바로 좀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답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뭘 틀렸고 왜 틀렸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공부라는 게 모든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최상위권이어도 나 공부 재밌어 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 그래서 결국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 의식이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들도 매 수업마다 아주 잠깐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합격 수기들, 이제 작년 학생들의 합격 수기고요. 의대부터 해서 교대나 화학과.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 친구예요. 그래서 6등급이었다가 2등급까지 오른 학생인데 이 친구는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적이 낮아도 이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도 의대, 그러니까 이 학생도 영어만 약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다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